제30회 런던 하계올림픽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영국 런던 리벨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6월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가 다음 달 3천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김종성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829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전일 대비 2.62% 상승한 46포인트 넘게 그 오름폭을 높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1% 이상 상승했는데요. 오늘 종가에서는 2.6% 상승률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유럽발 훈풍에 힘입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코스피인데요. 4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6.86포인트 상승하면서 464선까지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김종석 기자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과 코스피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상승률이 컸는데요. 46포인트 상승하면서 걱정했던 1800선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30회 런던 하계올림픽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영국 런던 리벨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런던은 1908년 제4회 올림픽과 1948년 제14회 올림픽에 이어 역사상 최초로 3번이나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됩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205개 나라에서 16,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6개 종목에서 총 302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룹니다. 공식 슬로건은 하나의 삶이며 대회 마스코트는 금속성 소재로 된 가상의 캐릭터 웬룩으로 이번 대회에는 모든 참가국에서 여성 선수가 출전하는 첫 대회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농구와 테니스, 승마, 카누를 제외한 22개 종목에 총 245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종합순위 10위 안에 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편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어제 멕시코의 조별 예선에서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골 결정력 부족으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6월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경상수지는 58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내며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137억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 81억 달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흑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이 감소해 상품 수지 흑자가 지난 5월 17억 2천만 달러에서 50억 1천만 달러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확대로 휴대전화 사업이 성장과 수익성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매출 47조 6천억 원, 영업이익 6조 7,200억 원, 순이익 5조 1,9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6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분기 5조 8,500억 원보다 15% 늘었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80%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IT 모바일 분야인 IM 부문이 매출 24조 400억, 영업이익 4조 1,900억 원으로 이번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주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가 다음 달 3천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930만 명으로 전 국민의 60% 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사가 하루 3만 명에서 5만 명의 스마트폰 가입자를 새로 유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이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3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아이폰이 처음 도입된 이후 불과 1년 4개월 뒤인 지난해 3월 말 스마트폰 가입자 1,000만 명 시대를 여는 등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다음 달 1일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돼 라면 가격을 5%에서 1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 물가 관리 정책이 MB 정권이 끝날 때가 다가오면서 약발이 닿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가 인상에 따른 압박을 받아오던 다른 식품업체들의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교보생명은 이번 우리금융지주 지분 인수를 위한 예비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인수전에 참여했던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이번 인수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KB금융에 이어 교보생명,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도 잇따라 인수전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유효경쟁 요건 미달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시도된 우리금융 매각이 또 무산되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김종성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6.69포인트, 2.26% 오른 1829.1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유럽 단일 통화체제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된 점이 결정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지난 1월 3일 2.69%가 오른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닷새 만에 사자로 돌아선 외국인이 4,745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장을 이끌었고 기관도 2,58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개인은 7,200억 원 순매도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업종별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된 전기전자 업종이 무려 4.87%나 오르면서 급등장에 선봉에 섰는데요. 금융, 건설, 유통 등의 오름세도 두드러졌고 화학, 기계, 운송장비 등도 모두 1%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5.20% 급등하면서 120만 원대를 회복했고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등도 4% 넘게 올랐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7.31%나 상승했고 NHN도 모바일 사업 기대감에 5.97% 급등하는 등 오늘 대형주들의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신세계가 외국인 매수세로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4.6% 올랐고 삼양식품도 라면 가격 인상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5% 넘게 올랐습니다. 네, 이 12총재가 유럽위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IT 업종을 집중 매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5.20% 급등하며 123만 3천 원까지 뛰어올랐고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도 3, 4분기 호실적 전망에 급등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3.68% 오르는 등 오늘 IT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4,7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닷새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외국인들은 특히 IT 업종에서만 3,800억 원 가까이를 쏟아부으면서 집중 매수했습니다. 이날 증시 반등은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기 총재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에서 유럽 중앙은행은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유로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나를 믿어달라, 조치는 충분할 것이라고 시장 안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경제에 대한 우려로 이들 국가의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유럽 주요 국가와 뉴욕 증시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유럽 중앙은행은 다음 달 2일 금융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어 드라기 총재의 이번 발언은 조만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매입, 장기 대출 프로그램 재가동, 금리 인하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22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유럽 중앙은행의 조치로 유로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정책 기대감에 따른 매수세가 그동안 훼손됐던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주영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고 해서 유로존의 시스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훼손됐던 심리가 드라기 총재의 발언과 정책 기대감으로 개선됐다는 점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대해서도 심리 개선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다음 달 1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이끌어 나간다면 큰 변수가 없는 한 외국인의 매수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곽종보 삼성증권연구원도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인 것은 분명하다며,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럽 차원의 공동 대처라기보다 유럽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던 만큼 드라기 효과가 지속적으로 시장 방향을 바꿀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한 데 이어서 기아차도 최대 실적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맹종훈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맹 기자, 두 회사가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 현대차는 올 상반기 글로벌 판매 218만 2,768대, 매출 42조 1,051억 원, 영업이익 4조 7,849억 원, 당기순이익 4조 9,982억 원의 경영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판매는 11.5%, 매출은 9.9% 증가한 데 비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21%, 19.5%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아차는 글로벌 판매 139만 4,852대, 매출액 24조 3,409억 원, 영업이익 2조 3,397억 원, 당기순이익 2조 2,977억 원의 경영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판매는 12.4%, 매출은 9.5%씩 각각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25%나 증가했습니다. 네, 판매와 매출이 증가한 폭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했는데요. 수익성을 끌어올린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현대차는 수익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제값받기 마케팅을 통한 평균 판매가 상승, 중대형차 비중 증가, 플랫폼 공용화와 부품 모듈화를 통한 원가 절감 등을 꼽았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인데요. 25%라는 영업이익 증가세가 나타난 이유로 평균 판매 단가 상승과 제값받기 전략에 따라 매출이 늘었고, 이에 반해 원가 구조 개선에 따라 전반적인 비용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열과 현대차는 11.4%, 기아차는 9.6%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1사분기 11.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독일 BMW를 제외하면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두 회사가 유럽 시장에서 성장세 나타낸 것에 높은 점수 주고 있던데요. 네, 현대차는 유럽에서 15.4%, 기아차는 24.5%의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상반기 폭스바겐 그룹, 푸조 시트로엔 그룹, 르노 그룹, GM, 포드, 피아트 그룹, 토요타 등 전통의 강자들이 모두 전년 대비 역신장을 면치 못한 가운데 기록한 나홀로 성장세입니다. 남들이 위기 속에서 주춤할 때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전략이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회사의 하반기 전략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현대차는 신형 산타페의 신차 효과를 이어가는 한편 아반떼 쿠페를 새롭게 투입해 시장을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유럽에서는 i30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차로는 i20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형 아반떼인 랑둥과 신형 산타페를 베이징 3공장에서 만들어 판매할 계획입니다. 기아차는 K9 마케팅을 강화하고
K3와 K7 페이스리프트를 성공적으로 출시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3는 9월에 출시하는데요. 내년 내수 6만 대, 수출 28만 대 판매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아울러 K9은 하반기부터 아시아와 중동부터 수출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맹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아차가 올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아차는 올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24조 3,409억 원, 영업이익 2조 3,397억 원, 당기순이익 2조 2,97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원가 구조 개선과 시장 경쟁력 강화로 25%나 급증했고 글로벌 판매 실적도 작년보다 12.4% 늘어난 139만 4,800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화이트 진로가 맥주의 출고 가격을 5.93% 인상합니다. 할인점과 슈퍼마켓 등 일반 소매점의 판매 가격은 8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 측은 원료인 메가와포리의 평균 가격이 올라 제조 원가가 상승했고 포장 재료와 운송비 등도 올라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인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브로드가 내달 1일부터 알뜰폰 서비스 티브로드 모바일을 개시합니다. 기본료가 5,500원에서 11,000원인 일반 요금제 3종과 기본료가 18,000원에서 35,000원인 스마트폰 요금제 3종을 우선 출시합니다. 또 100MB당 3,000원부터 시작하는 데이터 정액 요금제도 선보였습니다. 쌍용차는 9월 19일까지 티웨이 항공을 이용해 제주를 여행하는 가족 단위 고객 중 총 150가족을 추첨해 로디우스 유로를 2박 3일 동안 무료로 제공합니다. 시승 후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찍은 사진과 함께 시승기를 올리면 우수작을 선발해 후쿠오카 항공권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합니다. 7월 27일 센 경제 현정이었습니다. 주말 무더위에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